지역기업 내쫓는 윤석열 정부의 대책 없는 원전사랑 아리백으로 바로잡혔습니다. 경기 환경에너지진흥원이 지난해 말 내놓은 경기도 아리백 수요조사 및 지원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수출기업 117곳 가운데 26곳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아리백 이행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경기연구원이 올해 44개 아리백 관련 기업들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52.3%가 온실가스 배출 통계 제출 또는 아리백 요구를 받았고 중소 중견기업의 81.3%와 대기업의 64%는 아리백 준비가 미흡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 기업의 아리백 이행 요구 실태 및 피해 현황 조사에 따르면 BMW, 볼보 등 유럽 자동차 기업들이 아리백을 문제 삼아 한국 부품사들과의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또 글로벌 기업이 반도체를 주문할 때 재생에너지 이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월 제10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30.2%에서 21.5%로 낮췄습니다. 반면 원자력 비중은 23.9%에서 32.8%로 높였습니다. 우리 경제의 주축인 수출마저 이념으로 멍들인 윤석열 정부의 청개구리식 에너지 정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기후위기 정책을 발표하면서 아리백은 어려우니 탄소를 낮추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정권이 신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 제품을 납품하라는 애플, 구글, 메타, MS, 인텔 등 400개 글로벌 기업들의 요구에 국내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절박한 사정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리백은 원전과 탄소 저감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9%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삼성, LG, SK 등 내놓으라는 기업들은 해외로 사업장을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근로자들 또한 떠나야 할 판입니다. 산업단지가 즐비한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아리백 달성이 갈등의 불입니다. 문제는 민감한 에너지 현안에 대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헛발질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아리백 대응은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둔감한 무능의 표본입니다. 우리 경제를 가장 위협하는 걸림돌은 바로 정부 여당입니다. 정부 여당은 더 이상 기업들의 절박한 아리백 사정을 모른 척하면서 무탄소 에너지 이용과 탄소 저감이라는 공문서답으로 떼우려서는 안 됩니다. 아리백은 합의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해결하는 것이지 정쟁이나 아리백이 인정하지 않는 어떤 것으로도 가름할 수 없습니다. 아리백을 애써 부인하며 수출 중단이라는 악수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은 원전 이데올로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유이동 정책위장은 지난달 29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기에 원전이 필요한데 원전을 가동하면 필연적으로 원전 폐기물이 발생한다며 2030년이면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이동 정책위 의장의 이런 발언은 전날 전국 250여 개 탄핵 단체들이 공동 성명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제정하면 원전 지역이 핵 폐기장으로 전락하고 핵 폐기물의 지속적인 발생을 용인해 지역 주민의 무한 희생을 강요할 수 있다며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하는 답변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윤석열 정부가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최소 3기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반영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민관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아리백 달성이 가장 어려운 나라로 지목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12일 지구촌 아리백 캠페인을 벌이는 클라이밋 그룹과 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는 아리백 2023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아리백 가입 165개 사 중 40%가 한국을 재생에너지 조달에 장벽이 있는 국가로 꼽았습니다. 조달 방법 부족, 오픈 비용과 공급 제한 등이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과 국가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한 에너지 정책이 평택시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아래로부터는 ASML과 같은 독점, 장비, 부품 공급 기업, 위에서는 애플, MS, 구글, 아마존 등으로부터 샌드위치, 아리백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00만 도시 평택을 논하는 국회의원이라면 더 이상 원전과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을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원전이 추가로 지어진다고 해도 먼거리 송배선 시설을 반대하는 여론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지 대안도 마땅치 않습니다. 경제 위기를 풀어갈 열쇠는 원전이 아니라 아리백입니다. 세계적인 자동차와 에너지 무역항을 보유한 평택시를 분산에너지 특화지구로 지정받아서 2대 에너지 선도도시로 키우겠습니다.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은 국내 소재 글로벌 아리백 기업 58개 전력 소비량의 약 12.3%에 불과합니다. 아리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022년 평택시 전력 사용량 17.3TW 중 산업용이 82%를 차지합니다. 이 중 상당량이 반도체 제조에 쓰입니다. 경기도 전력 사용량의 49%인 산업용 사용량 가운데에서 평택시가 20%를 차지합니다. 평택시는 기업들이 쓰는 산업용 전기 수요가 많은 만큼 지역 안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 소비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구 지정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평택시의 농지 면적은 18,000헥타르로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넓습니다. 이에 따라 분산에너지 규제 특례를 통해 영농형 태양광이 현실화하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축산업도 발달해 가축 분뇨와 음식 쓰레기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또한 유망합니다. 특히 2026년 청정수소 실증화 센터 건립을 비롯해 2028년부터 천연가스를 들여오는 기존 에너지 부두를 거쳐 해외에서 도입한 청정수소를 이용해서 생산한 친환경 전력을 아리백 달성이 시급한 기업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난 3일 미국 지질조사국은 수소 소비량이 5배 늘어난다고 예상할 때 전 세계에서 1만 년간 쓸 수 있는 천연수소가 매장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청정수소를 얻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청정수소 도입을 통한 대규모 발전이 활발해지면 평택시는 지구촌이 주목하는 아리백 에너지 선도도시로 각광받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아리백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으면서 국제 경제의 새 판을 짜고 있습니다. 저 김현정이 지역 기업을 내쫓는 원전을 이용한 탄소 중립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 기반의 아리백 달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